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기업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DNS 보안의 마지막 열쇠 DOT와 DOH인데요. 기업에서 이제 막 네트워크를 담당하게 되신 초보자분들도 DN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DNS 보안이 취약하며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분야 글로벌 리더 인포블록스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포블록스 코리아 신성균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포블록스에서 채널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쉐어드 IT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발표 주제는 DNS에서의 CIA 트라이애드 완성, DNS 보안의 마지막 열쇠, DOT와 DOH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오늘 주제에 약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베테랑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CIA라는 것은 보안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안의 이제 3원칙으로 CIA라고 부르는 것은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완성해서 이제 정보 보안을 제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보안의 3요소라고 하시니까 뭐 보안 담당자분들은 잘 익숙하시리라 믿고요. 먼저 간단하게 인포블록스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포블록스는 1999년도에 설립된 미국 산타클라라의 본사에 위치하고 있는 DDI 분야의 마켓 선두주자입니다. 이 DDI라는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이죠. 보통 DNS, DHCP,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 IPAM 솔루션을 이제 IP 관리 솔루션이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벤더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가트너에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죠?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또 DDI라는 그런 보고서가 또 있겠네요. 이제 인포블록스 같은 그런 저희 경쟁사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IDC에서 뭐 저희 경쟁사들과 함께 마켓 점유율에 대해서 보고서 이거 2020년도 절반 이상이네요. 조금 약간 도미넌트한 마켓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캣 외에는 다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이유는 몇몇 시장 이제 3, 4, 5위 하는 업체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지사로 이렇게 진출하지 않은 그러한 저희 경쟁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포블록스가 한국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DDI 분야의 솔루션을 사용해 대부분 인포블록스 거를 쓰고 있겠네요. 뭐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는 점유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매직 쿼드런트에도 저기 리더 저기 꼭대기에 있겠네요, 인포블록스가. 제가 인포블록스 직원은 아닌데 자랑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켓 리더인 만큼 또 뭐 다양한 산업군에 다양한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005년 정도부터 저희 청판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지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저희 고객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되게 일찍 생겼네요. 2009년이면. 저는 왜 몰랐지? 되게 생소한 분야인가 봅니다. 이 분야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분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DNS, DHCP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인터넷 시작과 함께 있어온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죠. 그리고 뭐 리눅스라던가 유닉스 또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왔던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포블록스는 조금 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면서 특히나 이제 뭐 가용성, 보안, 자동화 이런 쪽에서 좀 가치를 더 제공하면서 저희 벤더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세일즈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그 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 또 DNS 이제 보안 관련된 솔루션도 많이 출시를 하였고요. 또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 또 최근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네네. 알맞는 그런 트렌드에 알맞는 또 DDI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블록스완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출시를 해오고 조금 이제 트렌드를 저희가 항상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또 시장 점유율도 계속 유지하면서 마켓 리더로서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을 보면은 일단 어플라이언스면은 어쨌든 장비를 출시를 하셨던 거고 네. 그 이후에 어쨌든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네. 네, 클라우드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또 사스 네. 서비스도 출시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발표 그 아젠다를 보시면 네. 첫 번째로 DNS 보안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 DOT, DOH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DOT, DOH에 대한 지원 현황 그리고 DOT, DOH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DOT, DOH에 대한 인포블락스 포지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DNS 대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그냥 DOT, DOH라는 이름만 많이 듣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기술인가 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간단하게 DN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 DNS 사용자가 이제 웹서버 www.abc.com이라는 데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열고 www.abc.com이라는 걸 입력하겠죠. 입력하고 네. 엔터를 누르면 네. DNS 쿼리가 항상 먼저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통신의 시작이 D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날아가는 그 어떤 데이터는 DNS 쪽에 날아가는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DNS는 대부분 이 PC에 우리가 설정한 뭐 프라이머리 DNS, 세컨더리 DNS 네네. 또는 DHCP에서 받은 그런 DNS IP로 이제 DNS 쿼리가 나가는데 네. 보통 이런 쿼리는 여기 있는 DNS는 보통 어떤 기업에서 캐시 DNS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DNS들입니다. 네. 근데 캐시 DNS에는 www.abc.com이 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죠.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데가 이제 루트 DNS입니다. 네네. 루트는 이제 13개가 있는데 그 루트 DNS에 대한 정보가 힌트 파일이라는 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13개의 루트 DNS에 DNS 쿼리를 13개를 다 보내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 가장 작은 쪽으로 쿼리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루트는 실제 서버가 13개 있지는 않습니다. 뭐 130개 도시에 수백 개의 서버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네. 애니캐스트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가용성이 뛰어납니다. 루트 DNS가 뭐 전체가 다 다운될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13개인가? 루트 DNS는 왜 13개인가? 여기도 조금 비밀이 있는데요. 네. DNS는 보통 UDP죠. UDP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쿼리와 리스폰스 두 개의 패킷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TCP면 뭐 3웨이 핸드쉐이크도 일어나고 또 세션도 관리해야 되고 뭐 성능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DNS 표준상 512바이트까지만 UDP로 처리가 되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TCP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에서 처리하는 그 패킷 용량 자체가 매우 작으니까 빠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서 512바이트에서 UDP로 처리해야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루트 DNS의 개수가 1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13개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루트 DNS에서 이 쿼리를 받으면 루트 DNS에서도 www.abc.com이라는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DNS는 그 정보를 두진 않고 그럼 최상위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 뭐 .com이라던가 .net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트 DNS는 그러니까 앞서 여기서 이제 DNS 캐시 DNS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루트 DNS 그 뒤에 .com DNS, abc.com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오소로테이티브 DNS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 편하게는 오스 DNS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권한 DNS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루트 DNS에서는 뭐 .com DNS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이 캐시 DNS는 다시 .com DNS에 물어봐서 그럼 .com DNS도 이런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없으니까 그 다음 2차 도메인인 abc.com이라는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고 네. 결국은 abc.com의 네임 서버로 문의를 하면 이 abc.com은 이 도메인을 주관하는 권한 DNS이기 때문에 이 www.abc.com에 대한 레코드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다른 DNS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URL은 없다, NX 도메인 그런 응답을 주게 됩니다.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DNS가 이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다시 DNS 클라이언트에게 주고 클라이언트는 그 IP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 네. 일반적인 DNS의 동작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나 어떤 서비스를 오픈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이 DNS에 등록하는 거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이 주소가 되게 이상하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금 1번부터 막 5번까지의 이런 작업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삭삭삭삭삭 그렇게 발생을 해서 참석자는 www.abc.com이라는 이 영문명 뒤에 숨어있는 IP 주소로 딱 접속이 되는 뭐 그런 거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 또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 오지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웹사이트도 다 접속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DNS 서버에 뭔가를 등록을 할 때 제일 뭔가 하려는 그 주체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서버에 접속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스팅 같은 데 이렇게 뭔가 의뢰하고. 네, 맞습니다. 후이스라던가 그러니까요. 그럼 가비아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럼 거기가 여기 나와 있는 2차 도메인 같은 그런 도메인 네임 보통 서버를 이용하는 건가요? 고객들은 이 abc.com이라는 특정 회사의 자사에 대한 OS DNS는 이제 자기 그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고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그 상위 도메인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즉 .com에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abc.com에 대한 주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후이스라던가 가비아 이런 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하죠. 거기는 그럼 뭔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그런 사업자인 맞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DNS가 굉장히 개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1980년도 중반에 개발됐는데 인터넷 시작할 때 그냥 그때부터 처음에는 인터넷을 이제 IP 통신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IP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외우기도 어렵고요. 간단하게 막 호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뭐 메모리 상주시켜서 쓰다가 이제 호스트 파일로도 이제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DNS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무래도 기능이나 효율성 이런 쪽에서만 고려를 해서 만들다 보니 보안이라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격자들이 DNS를 보니까 이거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DNS 공격들이 있습니다. 캐시 포이즈닝이라던가 DNS 하이제킹 뭐 이런 공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DNS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DNS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시면 그 앞에 말씀드린 CIA와 그게 이거군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결성, 진정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DNS 쿼리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IP를 받았는데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데인가? 정말 어떤 공격자의 서버로 접속돼서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NS 섹이라는 기술이 나오고요. 그러면 해커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abc.com이라고 분명히 입력을 했어요. 저희가 보통 당하는 그런 스미싱이나 이런 것들은 abc.com에서 뭔가 교묘하게 뭐 숫자로 바꾸거나 해서 그 URL을 바꿔치기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그냥 abc.com을 쳤는데 그 IP 주소가 예를 들어 1, 2, 3, 4, 5, 6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 2, 3이 아니고 막
1, 2, 5 이렇게 시작되는 IP로 바꿔쓰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캐시 포이징이라고 이야, 해서 아까 네. 그 캐시 DNS에서 네. 원래는 아까는 이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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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었는데 네, 그걸 네. 갖다 포이즈닝 해가지고 어떻게 네. 공격을 하면 네. IP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야, 그럼 그러면- 그 캐시 DNS를 쓰는 사용자들은 오, 다른 공격자의 그러니까요. PC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막 네. 뭐 이상한 거 깔리고 뭐 이럴 수도 예, 있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드로퍼가 막 깔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음. DNS 섹이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쪽은 어떻게 보면 DNS 서버 자체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HA 이중화를 한다던가 네. 위에 로드 밸런스를 준다던가 음. 뭐 또는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애니캐스트라는 것은 뭐 룩백 IP 어드레스를 이제 동일하게 IP로 넣어가지고 라우팅이 들어갑니다. 라우팅 광고를 해서 이 라우터의 특성상 이 베스트 패스만 이 라우터에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DNS에서 서비스를 받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DNS 서버가 다운이 되면 그 다음 가까운 데 있는 DNS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방식인데 실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KTDNS 681.263.1 IP 하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버는 한 400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뭐 구글 DNS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데 네. DNS 서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네, 네. 하지만 IP는 동일하죠. 8.8.8.8.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애니캐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 뭔가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네.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밀성에 대한 건데요. DNS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OT라는 거는 TLS를 이용해서 네. 암호화를 하는 것이고 네. DOH는 이제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네. 1980년도 중반에 DNS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한 40년 40년? 가까이 암호화하지 않았어도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또 왜 암호화된 이런 솔루션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측면이 굉장히 네. 높아진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GDPR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많이 높여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NS 트래픽이, DNS 쿼리가 과연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가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 PC를 갖다 부팅하면 우리가 DNS 쿼리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자동적으로 쿼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네. 윈도우즈 사용하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DNS 어쨌든 쿼리가 자꾸 생성이 되고요. 인터넷 연결돼 있으면 어딘가에 접속을 또 해야 되니까. 백신 업데이트 하려고 또 그러네요. 백신 쿼리 나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 사이트를 지금 드나드는 거잖아요. 예, 오피스 365라던가 네네네. 최근엔 또 뭐 에버노트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건 또 동기화하기 위해서 맞아요. 쿼리도 많이 나갑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공격자가 이 트래픽을 캡처를 해보면 네. 이 PC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지 그 사람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알 수 있고 또 네. 취약점이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있다면 네. 그런 걸 또 악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이 PC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한다던가 또 온라인 쇼핑을 한다던가 하면 또 공격자가 이제 트래픽을 다 받아보면 내 행동 패턴도 또 알 수가 있죠. 어디 접속을 하는지. 어찌 보면 이 DNS라는 게 우리가 인터넷을 함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해커들의 제일 원초적인 제일 첫 번째 먹잇감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개인 정보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야겠네.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암호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DOT, DOH라는 네. 암호화하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얘기가 나온 김에 DNS 섹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이 DNS 섹이라는 기술은 한 2010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기술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이슈화는 됩니다. DNS 섹을 적용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 이슈화는 되지만 실제 저도 뭐 POC 하실 때나 뭐 BMT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기술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그렇게 또 많이 적용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안 할까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좀 거버먼트 쪽
그러니까 정부기관 쪽에서는 좀 많이 하시는데 일반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DNS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 플로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플로우랑 동일한데 네. 이 DNS 서버에 이게 DNS색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면 이 루트 DNS랑 통신을 할 때 루트 DNS에서 단순하게 뭐 닷컴 DNS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고 DNS색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레코드를 줍니다. 뭐 DNS 키 정보라든가 뭐 딜리게이션 사이너, RR시그라는 좀 암호화되어 있는 좀 굉장히 큰 트래픽이 있는 뭐 그런 응답을 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뭐 닷컴 서버에서도 그렇고 abc.com에서도 이렇게 암호화된 여러 가지 정보가 함께 가게 되고요. 또 이걸로 끝나지가 않고 암호를 또 검증을 합니다. 키 값을 검증을 해서 플로우가 굉장히 좀 길어지죠. 역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플로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느려지겠는데요? 많이? 느려집니다. 성능도 떨어지고요. 복잡하고요. 또 이게 키를 이제 운영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또 저장해놔야 되고. 뭐 키도 2개입니다. 뭐 존 사인 키, 키 사인 키해서 키도 2개고 또 상위에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자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죠. 이걸 보면서 참 보안이라는 건 무료가 아니다. 비용이 들어간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죠. 운영하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 성능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신에 이런 무결성과 진정성을 이용하는 어떤 공격 패턴들은 몇 가지 이제 공격 형태가 있는데 뭐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뭐 캐시 포이즈닝 같은 공격들, 하이제킹 공격들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이런 걸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DNS색은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NS 프라이버시의 트렌드, 뭐 DOT와 DOH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DOT와 DOH를 사용하면 약간 DNS 기존에 사용한 서비스와의 방식에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DNS 사용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OS 레벨에서 프라이머리 DNS, 세컨더리 DNS IP 넣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DOT와 DOH는 막 어플리케이션, DOH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구글 크롬을 쓰겠다. 구글 크롬을 쓸 때는 DNS를 이걸 이용하겠다. 다른 DNS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OH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DNS를 여러 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별로 DOH 엄청 많아지겠네요. 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DNS도 어떻게 보면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내에서 DNS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DNS를 어떻게 쓰는지 어디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막 로그도 남기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건 뭐 DOH를 뭐 보통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던가 저희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DNS 쿼리가 이제 사내 DNS로 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가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임직원이 다른 DNS를 쓰기 때문에 우리 DNS에서는 볼 수가 없고 내부 모니터링 툴에 안 잡히겠네요. 그런 거. 그 사내 DNS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통 DNS가 지금은 어떤 보안 솔루션으로도 약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싱크홀 같은 것들을 올려서 이상한 데 또 접속하시면 이제 싱크홀로 보낸다던가 또 조금 뭐 더 나아가서 뭐 URL 필터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사내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 내부 DNS에 여러 가지 정책을 넣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회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 DN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벌써 표준화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많이 이런 DOT랑 DOH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인포블락스에서는 이런 DNS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